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크레이그에게 우리도 한마디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답글에 남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특별히 남겨주신 분은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혼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5시간 전쯤에 트윗을 남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크립토 토마토라는 사람이고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네가 지금 최근에 한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우지 아니냐 크레이그냐 하는 그런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사실 비트코인 캐시 포크 하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사토시가 만든 사토시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암호화폐를 깨부수려고 했었다. 특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짓을 했다. 너는 개발자답게 때려 부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데 제발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제가 대문자로 네가 벌인 전쟁에 네가 벌인 일에 죄 없는 사람들을 잘못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한글로 돈 있고 힘 있다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레이그는 답변도 안 했어요. 가끔 답변하던데 저한테는 답변을 안 했고요. 답변을 하기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짜는 건지 아마 제가 가짜났겠죠. 아무튼 8명이 그래도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제 계정 정지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꼭 실행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분을 했고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관련 소식이 계속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양쪽 다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했고 업비트랑 비썸은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양쪽 다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이낸스는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캐시 SV 거래를 모두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일어났던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던 분량에 맞게 1대1 비율로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캐시 SV를 이용자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캐시 시총이 두 개로 갈라지겠죠. ABC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갈라지면서 나오는 시총의 축소는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4위지만은 이것은 스텔라 소유자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스텔라가 4위 자리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텔라가 4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몇 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간 것처럼 스텔라는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비트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비트코인 캐시 SB 원화 마켓 상장 공지를 했습니다. 1대1 비율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알아보면은 비트맥스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이 해시 전쟁 때문에 양쪽 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차이나 공동 설립자는 비트코인 캐시 해시 전쟁은 끝났습니다. 바로 ABC 진영이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비트코인 캐시의 주인인지 증명하는 동시에 문제가 생겼죠. 비트코인 캐시의 중앙화 문제를 드러냈다.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죠. 비트코인 자체의 그런 중앙화 몇 명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앙화 문제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 마이닝풀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사토시는 입만 강했다. 입만 산 크레이그. 한마디로 비웃은 거죠. 한마디로 이 해시 전쟁은 우지한이 완승을 했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발자 경력 뻥튀기에 블록체인 산업이 골병들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몸값 불리기를 하는 개발업자들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프로젝트 상용화가 더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즈니스 모델 구현과 상관없이 코인만 찍어나면 된다는 분위기와도 맞아떨어진다. 자, 완전히 이제 개판된 거죠. 돈떼기 시장 된 건데 이제 완전 코인만 찍어내서 돈만 벌자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이어드에 따르면 이 하이어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인 정보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기준 블록체인 기술자들의 평균 연봉은 15만에서 17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975만에서 1억 9,805만 원까지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연봉 13만 5천 달러, 약 1억 5,274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계업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를 데려가는 경쟁이 심한데 결국은 연봉 싸움이 된다. 업체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은 수의 개발자가 오랜 시간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저기 이렇게 부작용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CNBC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 프로그램의 한 부분에 나왔던 거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제 돈이 고갈되고 있다.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특히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던 것은 이더리움 채굴도 엉망이 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던 85%에서 90%의 싸구려 스캠 코인들 싹 사라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곧 실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돈만 밝히는 싸구려 프로젝트들, 스캠 코인들 죄다 한번 망하게 하고 제대로 된 코인만 살아남아서 이제 실생활에 사용도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다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해서 카르다노의 글로벌 발전을 희망한다. 특히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카르다노의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작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국의 GDP 혹은 가구당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그럼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및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암호화폐는 향후 유동성, 시장 리스크 등 일부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아시아보다 규제가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나와서 차근차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스틴 선이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론의 계정수는 60만, 이오스의 119%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트랜잭션은 이더리움 메인넷 출시 142일째 대비해서 47배, 계정수는 15배에 달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좀 초딩 같은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미국 금융 전문가 비트코인은 대규모 폰지 사기다. 그 이유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도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적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갈아엎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의 정체도 불분명하고 발행량이 고정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주 많은 악영향과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신 브렉시트의 암호화폐 사용 촉진 가능. 그래서 외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 무역의 불안정이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스윗브리지에서 최고 경영자 오스카 비커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환율과 무역 협정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고 싶어도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힘들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 암호화폐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탈비트를 한 그런 암호화폐가 필요하겠죠.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에서는 현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및 유사 금융수단의 사용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암호화폐 발행 관련 중앙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 그런 중앙은행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 금융 서비스 기업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 미국 전통 금융업체 IDC 인테그럴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민트 익스체인지와 기관급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민트 익스체인지는 IDC와 협력을 통해서 금융거래 방면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 분야 관리감독 시스템 적용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간의 기별도 안 가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란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돈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려온 제재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바이낸스에 돈이 있으면은 그 제재에 해당하므로 돈을 최대한 빨리 빼내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국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이제 박살이 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그 미국에 밉보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제로엑스 아시죠? 제로엑스인데 이제 제로엑스를 기반으로 한 탈중화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레이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치 코인베이스 프로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래료, 즉 수수료가 없는 그런 탈중화된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거래소 오픈하는 곳들이 그 돈을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열렸다고 합니다. 오미세고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헤일링 앱, 그러니까 즉 카카오 택시 같이 이렇게 택시 부르는 그런 앱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실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 앱 이름이 타다입니다. 타다. 앱 이름이 타다고 제 속도 탑니다. 아주 속이 그냥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층간소음 엄청 시끄럽네요. 아, 자식들 이거. 자, 아무튼 다음 소식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규제가 제대로 된 거래소가 2019년도에는 은행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킹 라이센스, 은행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들을 제공을 하겠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에 코인베이스도 은행으로서 되고 싶다,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조금 있으면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재밌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을 위한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B is for Bitcoin. 그래서 가나다라 마법사 같이 이렇게 ABC로 나와 있는데 잠깐 안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 is for Altcoin, 그리고 B is for Bitcoin. When moon, 언제 상승하냐, 떡상 언제 가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나와 있죠. 그 그래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캔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캔들들이 나와 있고, 자, F is for Fiat, it cannot compete.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동화책이죠. 이런 걸 출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팔리고 있는 책이고요. 굉장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엔 좀 황당한 코믹북, 미국의 이제 만화책이죠. DC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크립토커런시 Here Comes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관련 슈퍼 히어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참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읽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런 만화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QR코드 관련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전체에 이렇게 QR코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스타일리시한 그런 티셔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장이 엉망이라 여러분들의 장도 엉망이 돼서 이제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주말 동안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셔서 좀 휴식을 제대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